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업계 이야기 시리즈 중에 제가 공공과 민간 IT 개발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릴 때 공공 IT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 및 민간 IT와의 사업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무슨 말이냐면 민간의 사업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은 민간 입장에서 공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공 IT는 민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의 관점에 설명을 드린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기존에 제가 민간 중심 IT 개발 및 PM 사업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공공 PM을 할 기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공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고, 그래서 저한테 공공과 민간 IT 개발이나 사업 관리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질문을 주신 분들을 기존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그 한 달이 건너서 뭘 알고 있는 분들의 정보를 제가 공유를 해드렸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알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개발 자체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라 그러면 나오는 산출물을 얼마만큼 개발 관련 산출물을 더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사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이 다르고요. 그 과정이 다르니까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의 과정이 다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사업 수주와 관리에 따른 업무의 중요도가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먼저 공공의 IT 사업 프로세스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민간과 무슨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민간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 뭔가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발주를 내요. 발주를 내고 아니면 중간에 수소문을 해서 이 제안 요청서를 만들어서 제안 요청을 하게 되면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제안에 참여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수소문을 하면 업체들이 지원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은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주관기관, 그러니까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할 그 기관에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민간과 동일하게. 근데 이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성된 제안 요청서를 조달청에 보내서 공식적으로 입찰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이 이거를 나라장터라는 곳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고요. 공고를 띄우게 되고, 그럼 그 나라장터를 보면서 지원 업체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오늘 이런 공고 떴는데 우리는 여기에 맞는 사업 들어가면 되겠다. 우리 한번 지원해보자 라고 하고, 제안서하고 제안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때 가이드라인 가격 중에 어디까지 제안을 하겠다는 가격 라인을 지원을 함으로써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게, 공정한 평가단을 조달청에서 구성을 하게 돼요. 뭐냐, 이게 평가단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공공은 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사업을 발주한 주관기관의 담당자가 지원하는 업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평가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과 전혀 무관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평가단을 만들어서 그 평가단이 이 사업의 업체들을 보고 여기에 적합한 업체가 어느 업체다라는 기술적인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보고 실제 평가단의 실태를 보는데, 이때 이들이 보는 게 그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와 그 다음에 발표를 할 때 얼마만큼 제안 발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고 수행에 대한 걸 잘할지에 대한 발표를 보면서 평가를 하면, 이 평가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러면 주관기관 입장에서 계약하기 전에 나는 어느 업체가 뭔지도 모르는 업체가 선정됐는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과정을 하나를 둬요. 기술협상이라는 과정을 둡니다. 그래서 이 기술협상 과정을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이 업체가 어떤 건지 상견례를 먼저 하게 되고, 그 업체가 약속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제안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기존의 제안의 과정에 빠져 있던 것 중에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수행 업체한테 요청을 함으로써 최종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민간에도 이런 과정이 있긴 한데, 이게 기술 협상이라는 정확한 과정으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업무 협의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공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업체를 뽑은 쪽과 이 업체를 이용할 쪽이 다르니까 이 갭을 줄이기 위한 과정을 한번 거친다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하나의 또 갭이 생기는데 뭐냐면, 자, 민간은
그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면 결국은 이제 업체를 관리하는 그 해당 사용업체, 주관업체 쪽에서 다 관리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됐다 안 됐다 그 나중에 최종 판단해서 검수 확인을 할 때도 그 기준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공공 같은 경우는 이걸 수행하고 그 다음에 주관하는 그 기관과 수행사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관리 감독을 하는 업체를 막 뽑아서 감리업체라고 그러는데 그 업체가 뽑아서 이 업체가 단계별로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제안 요청된 요구사항대로 이 수행이 잘 되고 있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민간 같은 경우는 발주자와 평가자와 감독자가 같아요. 근데 공공은 발주자는 주관기관, 평가하는 평가자는 별도의 평가단, 감독하는 감리업체는 달라요. 그러면 이 사이에 갭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다 알아서 하니까 그대로 가지만 공공은 갭을 존재해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사업을 이뤄가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발주자와 평가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제안 요청서가 굉장히 디테일해집니다. 이제 일반 민간 같은 경우는 제안 요청서를 대충 써놓고 물론 자세히 쓰긴 하지만 거기에 하나하나 기능 요구서까지 다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일단 들어와가지고 주요 기능을 만들고 거기에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조율하는 형태로 하는데 여기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업체도 이 발주 기관을 중간에 발주자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 문서 하나만 보게 되고 또 평가를 하는 것도 그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을 잘못 적어놓으면 개발하는 업체가 실제 필요한 거에 영향을 갖춘 업체가 아닌 업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안 요청서를 상세하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기술 협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되고요. 발주자와 또 감독자가 다르니까 공식적인 요구사항 리스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자 내가 발주하는 입장에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직접 확인하고 조금 부족한 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이럴 수가 있지만 제3자가 들어오면 다른 이야기예요. 3자는 명확하게 얘네들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표 같은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대로 자기들이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감리라는 이 업체 감독자들이 프로젝트에 와서 상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짧은 기간에 와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들을 명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되거나 요구사항이 수행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건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전체 기간 동안 그 주관기관은 계속 같이 하니까 얘네들이 충실하게 했는지 아닌지를 다 알잖아요. 근데 제3의 감독자 입장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자기들이 왔을 때 볼 수 있게 증정, 즉 문서 혹은 이메일 이런 걸로 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기능적인 민간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요구사항 외에 비기능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면서 다 그 사람이 정성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감으로 이렇게 일을 했던 업무 경험으로 이걸 판단하지만 이 감리가 공적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감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명이 와서 일하기로 했다 그러면 주관기관이 10명이 다 했는지 다 매일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나왔다는 명확한 기록들을 다 문서화시켜야 된다는 점. 제가 계속 말하는 것 중에 보면 요구사항을 잘 관리해야 되고 문서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기 때문에 제안 요청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평가를 직접 안 하니까 제안의 참여자도 평가자도 이 모든 걸 하고 나중에 요구사항까지도 이걸 관리되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줬고 참여자는 이걸 자세히 보고 평가자도 이걸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안 요청서의 중요도가 민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리고 수행하는 업체는 이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안에 있는 요구사항 내용들을 잘 관리해야지만 사업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기술협상 부분에 이제 발주기관이 선정되고 선정업체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진행을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그 발주기관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제 발주한 입장에서는 평가단이 이 업체가 좋다고 뽑아줬으니까 그 업체를 봤는데 얘가 진짜로 제안서에 있는 내용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업체가 별도로 추가 제안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 또한 체크를 하면서 이게 뭔지 니네가 더 잘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 과정에 빠져 있지만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요청하는 기술 협상을 한다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공식적인 요구사항 리스트업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발주자와 감리업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
대한 감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세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수행사가. 그리고 그 수행 감리를 하는 업체는 이 세 개의 문서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면서 보게 돼요. 뭐냐, 첫 번째, 3단 비교표. 그러니까 계약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제한 요청서라는 게 있는데, 제한 요청서에 다 기능이 있죠. 우리가 이런 기능 만들어야 되면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안사가 사업을 제안하면서 저희 이런 기능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평가가 돼서 좋은 평가를 받고 사업을 땄으면 당연히 추가로 제안해서 넣기로 한 기능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 기술 협상을 할 때 빠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던 협의사항이 요구사항에 들어가서 이 세 개를 하나에 묶어서 비교를 하는 거를 3단 비교표라고 하는데, 이게 문서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만들고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될 문서가 뭔지를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 감리는 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내용을 보면서 실제 이 수행하는 업체가 약속한 건 하나도 빠뜨림 없이 하기로 했는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정의서에 이 모든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뭘 하냐면, 이게 혹시라도 변경이 되거나 일을 하다 보면 바뀔 수 있잖아요. A라는 기능을 만들고 했는데 우리가 A가 필요 없고 그 발주기관 입장에서 갑자기 얘가 B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큰 요구사항 말고 간단한 것들은 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변경을 해서 실제 이렇게 하려 한 걸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는 관리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상주하면서 모든 기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각 파트별로 진행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요구사항이 어떤 식으로 시스템에 구현이 됐거나 설계가 됐거나 반영이 됐는지, 업무적으로 어떻게 증정을 남기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단 비교표,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라는 세 개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가 되는 게 민간과 차이. 민간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 정의서라는 게 이러한 감독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실제 개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적는 건데, 이 분석 설계를 위한 요구사항과는 별도로 감리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감독을 받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돼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차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감리를 하게 되면 이제 요구사항 세 번의 감리가 있거든요. 근데 통상은 설계랑 종료 감리만 하는데, 이제 그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발주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는 요구사항 단계에 감리를 하게 됩니다. 이미 단계별로 뭘 하냐면, 감리 감독하는 업체가 요구사항 단계에 오면은 이 아까 말한 이 세 개의 문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이것들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거나 어떤 식으로 이 일을 할지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종료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개발이 되었거나 수행됐거나 이걸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 기능에 모든 걸 다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조금 삐끗하면 뭐 이렇든 간에 개발만 잘 돼서 원하는 게 되면 검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공공은 좀 달라요. 그 과정의 모든 관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 품질 및, 제가 비기능으로 적어놨는데 개발 기능 말고요. 기능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게 보죠. 이런 기능들이 개발됐는지. 근데 예를 들면 사업을 하면서 위기 관리는 제대로 됐는지, 위기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민간은 업무를 하면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니네가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라고 하겠지만, 감리는 2단계에 와서 이거에 대한 증정을 하나하나 요구를 하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관리, IT 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관리, 예를 들어서 위기 관리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품질 관리, 품질을 내는 부분이 일정인지,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 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품질을 포함해서 그 외의 품질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리스크는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어디에 표준에 따라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품질을 관리하는지, 이런 모든 사항들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요구사항 중에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RFP가 고객이 발주할 때 내거나 아니면 진행하면 발생하는 것들. 예를 들면 프레임워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안은 이런 규격들을 지켜야 된다든지, 개발은 이런 기술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표에 있는 내용대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협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투입해, 이런 내용들이 다 됐는지를 하나하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품질이라는 단어를 쓸 때, QA나 이런 걸 할 때 대부분 개발 프로그램 중심적인 사고로 이걸 본다 그러면, 공공은 프로그램적인 부분 플러스 사업 및 비기능 관리까지 다 하는 형태로 되죠.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공공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별도 인력이 필수라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중심의 업체, 그러니까 공공을 처음 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왔을 때 이런 가장 많이 겪는 게,
이걸 하기 위한 문서의 양식들, 그리고 이 문서를 관리하고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힘든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조직의 구성 부분인데, 자, 민간은 개발팀과 기본적인 사업관리 중심의 조직을 한다면, 공공은 개발팀과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관리를 위한 비중이 있는 것들. 그래서 이 PD 준비해야 될 게, PM이 개발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사업에 대한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팀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능적인 구현을 잘하면 되는 건데, 사업지원은 감리가 보는 내용 기준으로 이 전체적인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서, 그 민간에 비해서 그 인력 비중이 그 같은 비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프로젝트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중에 일부의 비용 부분은 사업 관리를 위한 비용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걸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제가 이제 전체적인 그 상세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공공의 사업을 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공정한 기회가 발생하죠. 평가단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어느 조직이 알고 있던 업체를 쓰는 게 아니고, 그 공정한 걸로 해서 내가 정말 기술적인 거나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을 딸 수 있다라는 것들. 그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제한하는 노하우들을 계속 익혀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해보고 실패하고 또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공공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 대한 노하우들이 좀 그 익혀져야 되고, 그리고 PM이 이 민간 쪽의 PM은 사실 이런 사업 관리나 이런 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개발자가 개발 중심으로 개발을 잘 관리하는 중심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PM을 오면 이 사업의 반쪽 부분이 관리가 정말 어려운 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옆에 있는 사업 관리에 대한 반쪽을 반드시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보완하는 대책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조직 부분 또한 개발만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이제 민간을 하다가 공공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개발 및 사업 지원에 대한 조직까지도 갖춰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오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공공에라도 혹시라도 관심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좀 사업적인 관점 아니면 내가 관리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어하는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작성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감사합니다.